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81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선을 지켜라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 코너는 한국, 해외에서 보도되는 북한 소식들이 과연 상식선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채널A 프로그램인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혜민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동훈 기자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도,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인데요. 네. 네, 이만갑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온 건가요? 네, 지난 7월 26일 방송된 이만갑 188화에서 네. 탈북자 강명도 씨가 지난해 말 처음으로 생긴 북한식 편의점 황금벌 상점과 관련해서 네. 이 황금벌 상점이 외화만 사용하는 외화 상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강명도 씨는 황금벌 상점과 같이 고급 상품을 비교적 싼 가격에 공급하는 곳에서 네. 이 북한 돈을 쓰게 하면은 북한 주민들이 새까맣게 몰려들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외화 상점임을 누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우습게도 이 강명도 씨가 이 말을 하고 나서 2분도 지나지 않아서 네. 강명도 씨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게 방송에 나왔어요. 네. 이만갑 제작진에서 내보낸 자료 화면에 네. 북한 음료수 가격이 3,500이라고 표시되는 등 네. 황금벌 상점 안의 상품 가격이 북한 원화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아, 3,500달러는 아니겠죠? 네. 네. 아, 그 원으로 표시됐다? 네. 네. 그러니까 강명도 씨 주장으로는 이제 외화 상점인데 실제 현장을 보니까 가격표가 외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달러가 아니고 원화로 표시되어 있더라. 이 말씀이시죠? 네. 네. 근데 혹시 가격표는 이제 원화지만은 약간 판매는 또 외화로만 또 가능한 거 아닐까요? 만약에 황금벌 네. 상점이 외화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점이라면 네. 상품 가격이 당연히 달러나 위안화로 표시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네. 환율이 계속 변하니까. 네. 근데 가격이 달러나 위안화가 아니라 원화로 표시됐다는 거는 네. 황금벌 상점에서 북한 화폐도 사용한다. 이런 네.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또 있습니다. 네. 이 강명도 씨가 북한에서 배달 음식을 이용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 배달을 하는 거는 달러로만 결제해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심지어 달러로 계산하지 않으면 도로 가져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배달 했습니다. 음식을 이렇게 배달하고 다시 네. 가져간다. 그러니까 뭐 배달 상품이나 이런 거 배달을 해주는데 네. 배달을 했을 때 달러로 결제하지 않으면 네. 상품을 도로 가져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 이동훈 기자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는 어쨌든 이것 역시도 이제 달러만 결제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주장 역시 이만갑 제작진이 보여준 자료 화면을 보고 제가 사실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아, 네. 왜 자꾸 이렇게 자기 편을 네. 자기 편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네. 이게 뒤통수 때린다고 해야 되나? 네. 웃기게 됐는데 네. 이만갑 제작진이 자료 화면을 만들었어요. 네. 내놓은 걸 보니까 네. 북한의 전자상점 옥류 인트라넷에 그 페이지가 나와 있었는데 네. 거기 여성 옷이 하나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가격이 4,600원. 네. 이라고 표시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서 금성 식료 공장의 팥소빵, 단팥빵인 것 같은데 네. 이것의 가격도 나와 있었는데 이게 78.4원 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그 달러만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가격이 달러로 표시가 됐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원화로 북한 네. 원화로 표시됐다는 거는 당연히 북한 원화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바로 영상으로 나오는데 네. 강명도 씨라는 분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신 건가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예. 알 수가 없는데, 네. 다만 확실한 거는 방송을 준비하면서 네. 이런 자료 화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방송을 했다.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뻔히 드러나는 정말 1분도 지나지 않아서 누구나 이게 이상하다고 알 수 있게 만들 정도로 거짓말을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좀 그렇겠네요. 이게 이제 최소한의 사실 확인 없이 방송에서 이제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그럼 또 다른 문제점이 없었나요? 네, 탈북자가 아니라 한국 코미디언이 황당한 주장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네. 이만갑 출연자
중에 코미디언 김영철 씨가 있어요. 네. 이분 영철 스패치라는 프로그램 속 코너를 진행을 하시는데 네. 이번 방송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취미 활동 때문에 네. 주민들의 허리가 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개인 취미를 위해서 2013년에는 승마장, 2014년에는 스키장, 2015년에는 모래터 배구 경기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약간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그 승마장, 스키장 이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북한에서 만든 그 승마장과 스키장이 그 미림 승마 구락부? 그러니까 구락부가 그 클럽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림 승마 구락부랑 마식령 스키장. 네, 이건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 맞아요? 네. 미림 승마 구락부랑 마식령 스키장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두 개는 혼자서 쓰는 시설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네. 사진을 많이 봤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미림 승마 구락부와 마식령 스키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취미 활동 때문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네. 어렵죠. 네. 기본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 만든 시설 아니겠습니까? 네. 이 지난해 9월에 방북했던 재미동포 최재형 목사 방북기에 따르면 네. 미림 승마 구락부는 원래 조선인민군 534 기마부대가 있었던 훈련장이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거 2012년 11월 달에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여기를 현지 지도를 하다가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발기에 의해서 네. 이 공간을 근로자와 청소년 위주의 승마장으로 개건할 것을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네. 이 미림 승마 구락부와 관련해서 최재형 목사는 네. 당 간부들이나 지도급 인사들은 승마장 가는 것을 절제하는 분위기다. 네. 반대로 일반 주민들과 노동계층과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네. 밝혔고요. 네. 그리고 6개월뿐이 안 된 시점에서 네. 벌써 수만 명의 주민들이 승마를 하기 위해 다녀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아니, 이제 제가 그 CNN에서 네. 최근에 이제 북한에 방북해가지고 사진을 좀 찍었는데, 네. 미림 승마 구락부에서 이제 그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네. 수업을 듣고 승마 수업을 이렇게 하는 그 사진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또 구경하고. 네. 그런 것도 사실 증명이 좀 된 것 같은데.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상하네요. 네. 네. 그리고 또 마식령 스키장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북한 주민의 입장료가 북한 돈 60원이다 이렇게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이 보도는 2014년 1월 21일 연합뉴스에 나왔었는데요. 네. 이 보도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마식령 스키장 이용 요금이 네. 북한 돈 60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60원. 이건 뭐 거의 무료나 다름없는 네. 수준이죠. 네. 그러니까 명목상 받는 수준인 거고. 네. 이건 최대한 북한 주민들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문턱을 낮춘 거 아니냐. 네. 이런 분석이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마식령 스키장 개장 이후에 북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진도 네. 공개가 된 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직 완전히 완공된 건 아니고 숙박시설의 확충이라든지 교통 등에서 개선할 부분이 아직 뭐 있어 보이지만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개인적인 취미를 위해서 네. 이 마식령 스키장을 만든 건 아니다. 네.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그 마식령 스키장이나 뭐 미래스마 구락부 이런 데도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만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특히 마식령 스키장의 경우에는 외국인 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2013년 8월 12일자 NK뉴스라는 데서는 네. 북한 당국이 예상 방문 인원을 네. 하루 평균 5,000명으로 기대하고 이를 통해서 1,6천만 달러 이상의 연수입을 올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네. 예상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도한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관광 차원에서도 고민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실제로 원산 금강산 국제 관광지대를 만들면서 네. 마식령 스키장과 연계하는 방법도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종합을 해볼 때 마식령 스키장을 김정은 제1위원장의 취미생활 때문에 지었다. 이런 건 네. 진짜 황당한 주장인 거죠. 네. 보통 상식적으로 취미생활이라고 하면 김정은 제1위원장만 이용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 인식을 주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된 거네요. 네. 네. 그게 좀 아까 말씀하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그 모래터 배구라고 네. 하셨던 것 같거든요. 모래에서 배구하는 네. 그건데 느낌이 뭔가 그 바다, 비치 발리볼 뭐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네. 맞나요? 네. 네, 대충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비치 예. 발리볼이라고 그 탈북자는 딱 얘기를 하던데요. 네. 다만 원래 비치 발리볼은 선수 2명이서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북한의 모래터 배구는 말 그대로 모래사장을 만들고 그 위에서 배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냥 여러 명이 2명이 딱 한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막 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아, 원래 선수 2명이 비치 발리볼을 하는 건가요? 네. 저희는 막 이렇게 다 같이 떼거지로 이렇게 해수욕장에서. 그래서 아마추어니까. 아,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모래터 배구라는 게 이제 저희가 자주 보는 그 네. 수욕장에서 그런 건지 이제 대충 이제 감이 잡히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취미와 무슨 상관이죠? 예, 저도 이 부분이 참 황당했는데 예. 이만갑에서는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새로운 취미 때문에 네. 문수 물놀이장, 네. 뭐 능라도 유원지, 네. 원산 등 뭐 전국 각지에 있는 물놀이장과 네. 해수욕장 근처에 모래터 배구 경기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일부 출연자들은 마치 북한이 여성의 노출이나 이런 걸 노리고 이런 시설 만든 거 아니냐, 네. 관광의 유치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배구 그 비치발리볼 그 시설을 만든 게 북한의 여성의 노출? 네. 를 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근데 어차피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는 다 수영복을 입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영장도 다 공개가 됐고, 사진 네. 같은 게. 그럼 어떻게, 약간 공감 가지 않은 논리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럼 모든 수영장이 다 여성의 노출을 노리고 만든 거라는 결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귀한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워터파크라든가 해수욕장 뭐 이런 거 전부 다 여성의 노출을 노리고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런 회귀한 논리가 만들어진 거고 실제로 이제 모래터 배구장 말 그대로 네. 북한 주민들의 체육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만갑이 공개한 참고 영상도 있었는데 네. 거기 보니까 거기도 남성과 여성이 어울려서 그냥 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 사람들이 수영복 입고 배구하고 있는데 네. 그게 뭐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다 네. 수영장 근처 뭐 해수욕장 근처에서는 다 수영복 입고 그런 거 하니까 네. 오히려 이걸 가지고 노출을 뭐 하려고 한다, 뭐 유도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노출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뭐 그런 북한 식으로 주민들의? 그런 식의 느낌을 받았으면 딱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느낌 받아서 그런 걸 문제 삼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인다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만가 188회 방송이 전반 좀 약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이외에도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이 좀 있었나요? 네. 네. 뭐 탈북자 주찬양이란 분께서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북한의 인트라넷이 평양에서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 배경이 뭐냐면 아까 물건 배달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배달할 수 있는 것들이 평양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인트라넷이 평양에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북한에서는 이미 전국의 공장 기업소라든지 각 대학 정보학과라든지 네. 고등중학교 수업에 필요한 컴퓨터 네. 그리고 컴퓨터 봉사소마다 네. 자체 인트라넷망이 연결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인트라넷망을 이용해서 전자우편을 보내기도 하고 네. 영상 전화, 뭐 네. 화상 채팅이죠. 이것도 하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는 인트라넷망을 이용해서 사이버 강좌도 네. 많이 열리고 있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인데 왜 주차장 씨는 인트라넷이 평양에서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지 참 궁금할 정도였어요. 네. 아니 그때 그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게 다 떴잖아요. 네. 그 김책공대 뭐라고 하지? 원격 강의. 네. 원격 그러니까 뭐 강의를 사이버 강좌죠. 네, 그 1000개 가까이의 공장들이 직접 그거를 거기에 이제 막 청취생들 있고 네, 그렇죠. 내 수업생 있고 그 수업 듣는 게 다 떴는 건데. 네. 어쨌든 그분들이 아무래도 북한에서 인트라넷을 쓸 기회가 없어서 잘 몰랐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 주찬양 씨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쓸 기회가 없다 보니까 지방이 없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기가 못 썼으니까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자기는 잘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있는 점은 잘 모르는 거고. 네. 그런데 모르는 이건 아는 것처럼 네. 평양에만 있어요. 네. 지방에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네.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이건 이제 문제라는 거죠. 네. 모르는 내용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는 결국 방송에서 국민을 속이는 행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알고도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면 이건 더 큰 문제인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네.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네.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외에 좀 넘어가서 또 네.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었나요? 네. 네. 통일방송이라는 언론을 운영하고 있는 탈북자 이명선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네. 이분도 좀 황당한 얘기를 하셨어요. 네. 북한의 생맥주집이 유일하게 해산에만 있다. 해산이면 저기 이제 북중 국경지대거든요. 네. 해산에만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북한 맥주 하면은 기본 대동강 맥주. 네. 네, 유명하죠, 대동강 맥주. 그쵸. 네, 맛있냐, 안 맛있냐, 막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네. 대동강 맥주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평양에서 제조하는 맥주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 근처에 생맥주집 같은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기본 평양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셨을까요? 글쎄요. 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생맥주집은 해산이 아니라 평양에 있다라고 오히려 알려져 있는 편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은 네. 대동강 맥주 공장에서 공급되는 생맥주를 파는 경흥관 대동강 맥주집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여긴 한 번에 1,000명이 넘는 손님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 1,000명이요? 네. 한 번에요? 네. 그럼 엄청 큰 건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보통 맥주집 한 50명 받으면 막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한 네. 번에 1,000명이 들어간 맥주집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상상이 안 되는데 제가 네. 그 광고나 이런 걸 통해서 독일의 어떤 호프집을 찍은 사진을 봤는데 거기 한 1,000명 돼 보이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넓은 그런 사진, 그런 공간에서 맥주 파는 걸 사진을 본 적은 있는데 네. 한국에서 그런 규모가 되는 데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아무튼 평양에 큰 생맥주집 있다는 건 확실한 거죠. 네. 그런 게 있다는 거 보도가 나와서 기사 됐으니까. 났으니까. 네, 네. 그리고 몇 년 전에 미국인인데 맥주 애호가인 조시 토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평양에 가서 북한의 생맥주 탐방을 했어요. 네. 이 토머스 씨에 따르면 평양에는 대동강 맥주 양조장, 네. 양가궁도 국제호텔의 생맥주 양조장 뭐 이런 네. 데가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해산에만 양조장이 있는 게 아니라 평양에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대동강 맥주 양조장만 해도 대동강 1번부터 대동강 7번까지 다양한 생맥주를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1번부터 7번? 네. 네. 이게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각 네. 번호마다 조금씩 다른 맥주를 생산한다고 해요. 네.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네.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조시 토머스 씨가 확실하게 밝힌 걸로는 네. 3번은 흑맥주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번호마다 다른 방식의 맥주를 네. 만든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생맥주집이 해산에만 있다는 것은 완전히 틀린 말이 되는 거네요. 최소 네. 이제 평양에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 해산에서 맛있는 생맥주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내용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도 정확한지는 좀 불분명하기도 하고. 네. 아무튼 평양이 아니라 해산에서도 생맥주가 만들어지고 판매한다는 거는 뭐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해산에서만 생맥주를 판다는 건 분명히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에만이 문제인 거죠. 네. 네. 어쨌든 아까 통일방송? 네. 네. 이라고 하면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이제 서비스하는 그 사이트 말씀하시는 거 맞으신가요? 네.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운영자면 북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안 그래도 이명선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자신을 전직 총참모부 장교 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네. 통일방송 운영자로 있으면서 현재 종편이나 이런 데서 북한 전문가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앞서 문제가 된 뭐 강명도 씨도 마찬가지고 주차장 씨도 이런저런 언론과 인터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탈북자라는 이유로 북한 전문가로 소개가 되고 있죠. 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잘 몰라서 틀리게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정보를 틀린 일도 많은 거죠. 네. 한국에 살고 있다고 해서 한국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듯이 북한에 살았다고 해서 북한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건데 네. 문제를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한다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3년에서 10년 전, 뭐, 이렇게, 10년 더 된 사람도 있고, 이렇게 탈북한 사람들이 2015년 현재 북한의 모습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말은 전부 신뢰해서 안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네. 이 북한에 대한 사실은 뭐 잘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들이. 네. 그러면은 결국은 그냥 탈북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말을 믿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은 또 북한에 대한 오해가 좀 쌓이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오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이번 방송을 보면서 좀 생각이 들었던 게, 방송에 나오는 탈북자들의 말은 정말 잘 걸러서 들어야 되겠다. 다 무조건 믿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어쨌든 탈북자들 말을 좀 신중하게 이제 잘 걸러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막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네. 고민해봐야겠다. 네. 또 탈북자들 그 말이 상식적으로 맞는지. 네. 특히 맥주가 뭐 해산에만 나온다 이런 거 생맥주가 해산에만 나온다 이런 거는 사실 좀 되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네. 네. 상식적으로 맞는지 이런 걸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상식선을 지켜라라는 네.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가 네.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상식선을 지켜라. 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상식선 지켜라. 이번 그 화를 좀 마무리할까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화에서는 어쨌든 그
180 몇 회죠? 188회. 188 예, 입니다. 예. 188회에서 이제 탈북자들이 이제 주된 전문가다. 북한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들. 네. 네, 그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상점에서 네. 뭐 달러만 이용하고 있다. 배달 음식도 달러로만 해야 된다. 네. 뭐 뿐만 아니고 미림 승마 구락부랑 뭐 마식령 스키장 이런 것들도 김정은 제1위원장이 취미로만 뭔가 사실 이용되고 있다. 이런 네. 인식을 줬던.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해산에만 생맥주가 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주장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이렇게 쭉 둘러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만갑 자체가 사실 남과 북의 이제 화합을 모색하는 소통 버라이어티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이게 표방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이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게 과연 이게 화합을 모색하는 소통인가 이런 데서 이제 고민이 좀 되네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고민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이제 이만갑 188화를 이제 분석해주신 이동훈 기자님 정말 이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해주신 여러분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방송 마치면서요. 다음부터 또 이런 보도들이 있으면 계속 짚어주는 상식선을 지켜라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팟캐스트 많이 들으시나요? 그럼요. 구독하는 방송만 10개 정도 됩니다. 와. 근데 그 중에 북한 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방송이 몇 개나 되나요? 찾아보니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이죠. 어쨌든 통일을 좀 하려면 그 상대방이 북한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팟캐스트가 하나밖에 없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그래서 스케치북을 꼭 들어야 하는 겁니다. 네. 통일을 꿈꾸는 국내 유일 북한 소식 전문 팟캐스트 스케치북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